보도국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왔던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면요. 예. 일단은 9시 3분에 추락 사고가 일어났고 충돌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부터 약 9분 전에 이제 해당 사고 비행기가 무안공항 관제탑으로 이제 착륙 허가 요청을 했고 허가가 예, 예. 이루어져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3분 뒤에 8시 57분에 관제탑이 해당 항공 기장에게 조류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조언을 제공했다.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국토부 브리핑에서 조류 충돌 경고를 했다라고 했다가 조언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바뀌면서 기자들이 거기에 대한 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류가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조언을 했다. 예. 경고하는 취지로 조언을 했다라고 좀 설명이 수정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2분 뒤에 조종사가 관제탑에 이제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을 그러니까 메이데이를 선언을 하고 복행, 그러니까 한번 선회 비행이죠. 선회 비행 다시 올라가면서 선회 비행을 하는 것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1분 뒤 이제 활주로 19방향, 처음에는 01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다시 복행을 하는 과정에서 19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3분 뒤에 랜딩 기어 없이 착륙을 하면서 활주로 말단에 있는 울타리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상황을 함께 정리해봤고요. 앞으로 이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수색 작업에 대한 부분일 텐데 아무래도 야간으로 접어들면서 좀 작업이 어려워지겠다라는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남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속도를 내서 좀 수습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예. 아직 2분의 좀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밤이 늦어 해가 지고 좀 밤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소방 당국에서 좀 현지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충돌을 한 이후에 동체 꼬리 부분만 온전하게 남아 있고 앞부분이 많이 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중간 부분과 앞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을 텐데 당시 현지에서 들려왔었던 증언들에 의하면은 사고 이후에 안에 계시던 희생자분들이 상당 부분 비행기 기체 바깥에서 발견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그 단순히 그냥 그 기체 주변에 대한 수색보다도 그 활주로 전반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밤사이에도 계속해서 수색 작업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고 원인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아직까지는 뭐 사고 원인을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기자들이 가장 집중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조류 충돌 부분입니다.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제보 영상에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만 무언가가 비행기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날개 쪽 엔진 쪽에 뭔가 부딪히면서 새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딪히면서 점화하는 그런 연기가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죠. 연기가 나오고 불꽃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국토부에서도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엔진이 손상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새가 만약에 작은 형태였다고 한다면은 그냥 바로 빨려 나갈 수도 있지만 좀 다수의 새였든지 아니면 좀 덩치가 큰 새였을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조류 스트라이크 가능성에서 엔진이 고장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이제 복항을 하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부분, 이것이 과연 엔진 손상으로 인해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연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래도 지금 블랙박스가 두 개가 다 수거가 됐기 때문에 예.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라든지 음성 비행 기록 장치들도 모두 수거해서 정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향후 구체적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블랙박스에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과연 거기서 의미하는 바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이상 행보를 보였고 이상 궤적을 보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음성 기록에는 이제 관제탑과 나눴던 대화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장과 부기장끼리 나눴던 대화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언제부터 있었고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태국 공항에서는 방콕에서는 무사히 이륙을 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과연 정비 부분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무안 공항의 활주로가 좀 짧았다라는 이제 지적들도 나와서 네. 사실 국토부의 브리핑에서도 기자들도 이 부분과 관련된 이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국토부에서 어떻게 좀 설명을 했습니까? 일단은 그 규격 자체는 맞는다. 그리고 규격 자체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2.8km 정도 되는데 그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무안공항이 지금 국내선도 하지만 국제선도 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길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되는 것은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사실 기자들이 물었던 이유는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보다는 거기는 3km가 넘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짧았던 부분에 대한 혹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초반에 이루어졌었고 그 이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2.8km라는 길이 무안공항의 활주로의 길이가 동체 착륙을 하기에도 그런 비상 상황에도 적합할 정도로 설계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활주로 끝단 이후로 담벼락까지 그런 잔디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충분하게 좀 더 설계될 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모래 방벽이라든지 아니면은 폼을 좀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